이것은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은 2026년 6월 어느 아침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색 속보가 떠오릅니다. 원달러 환율 1,700원 돌파,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지고 한국은행은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직장인 김 씨는 스마트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옵니다. 200만 원 남짓한 월급 명세서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어제와 같은 숫자지만 오늘은 그 숫자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이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급하게 검색창을 엽니다. 지금 달러를 사야 하는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더 오르면 어떻게 할지 불안한 질문들만 맴돕니다. 같은 시각 강남 타워 팰리스의 서재입니다. 자산가 박 씨는 노트북의 스프레드시트를 확인합니다. 표정은 담담합니다. 달러 35%, 금 15%, 미국 국채와 현금까지. 그는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남깁니다. 이것은 불과 몇 달 전이 아닌 환율이 1,200원대였던 3년 전부터 이미 완료된 항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뉴스창의 탭을 바꿉니다. 강남 아파트 매물 급증, 전세 가율 하락이라는 속보가 보입니다. 남들에게는 위기의 신호지만 그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갑니다. 그는 막연한 감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숫자를 봅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던지는 매물로 인해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다시 고개를 드는지, 떨어지던 전세가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지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냉정하게 체크합니다. 서민은 뉴스를 보고 공포를 느끼지만 부자는 거래량, 전세가율, 금리차라는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진입 타이밍을 더 유리하게 가늠하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지만 두 사람이 보는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닥쳐온 공포에 떨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이미 늦어버린 뉴스에 뒤늦게 반응해 허둥댑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움직여 3년 전부터 모든 준비를 끝냈고 지금 이 순간 담담하게 기회를 확인합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단순히 통장의 잔고나 화려한 학력 혹은 타고난 운 따위가 아닙니다. 부자와 서민을 가르는 진짜 차이는 위기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바로 머릿속에 설계된 사고 구조의 차이입니다. 부자와 서민을 가르는 건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머릿속의 시스템입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사고 구조의 차이를 해부합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은 이미 벌어진 결과에 반응하고 부자는 벌어질 일을 기준으로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부자는 하나의 미래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오를 때, 내릴 때, 흔들릴 때 각각 어떻게 행동할지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서민의 행동 패턴을 보십시오. 뉴스에서 환율 폭등 속보가 터져 나와야 비로소 공포가 시작됩니다. 그제야 내 주머니 속 원화 가치가 추락한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뒤늦게 은행 앱을 켭니다. 허겁지겁 달러를 매수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이미 머리 꼭대기, 고점 근처입니다. 며칠 후 환율이 진정되면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역시 나는 타이밍이 안 맞는다며 자책합니다. 이것이 서민입니다. 이미 벌어진 결과를 보고 뒤늦게 반응하고 결국 손실을 봅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부자를 보십시오. 부자는 뉴스가 터져 나오기 훨씬 전 아무도 위기를 말하지 않을 때 움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기미가 보일 때, 글로벌 자본이 신흥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징조가 보일 때, 무역수지 적자가 조용히 쌓여갈 때 말입니다. 세상은 아직 조용하지만 부자는 이미 남몰래 달러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1,200원대일 때 조용히 달러를 사모읍니다. 1,300원대로 오를 때 비중을 더 공격적으로 늘립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때쯤이면 이미 목표했던 포지션의 70%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율이 1,600원, 1,700원으로 폭등할 때 부자는 무엇을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뉴스를 보며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자산 방어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서민은 눈앞의 가격을 봅니다.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집값이 얼마인지, 주가가 얼마인지 오직 표면에 드러난 숫자와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이면의 구조를 봅니다. 글로벌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얼마나 벌어지는지, 외국인의 자금 이탈 패턴은 어떤지, 한국 기업들의 달러 고가는 충분한지,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요동치는지 살핍니다. 가격이 만들어지기 전 그 가격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태풍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태풍이 옵니다. 서민은 태풍이 상륙해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제야 창문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태풍 예보가 들려올 때 이미 창문을 보강하고 비상식량을 준비했으며 배수로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시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고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벽에 미세한 균열이 먼저 생기고 그 균열이 커지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부자는 그 미세한 균열을 먼저 목격합니다. 반면 서민은 건물이 무너지는 굉음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뒤를 돌아봅니다. 부자는 위기가 오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서민은 위기가 닥친 후에야 허둥지둥 반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의 차이가 부와 빈곤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민은 달러를 단순한 투자 상품으로만 바라봅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팝니다. 시세 차익을 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달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봅니다. 부자에게 달러는 위기를 대비하는 강력한 보험이자 동시에 기회를 잡기 위한 기회자금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자산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환율이 안정되면 그 달러를 이용해 헐값이 된 한국 자산을 사들입니다. 달러는 단순한 수익 실현용이 아닙니다. 생존과 확장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달러를 좋아하지만 달러에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달러조차도 하나의 도구일 뿐 완벽한 자산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사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환율의 방향보다 자산이 서로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먼저 봅니다. 환율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달러가 원화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고 환율이 다시 안정되는 국면에서는 원화 자산이 회복되며 달러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가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고 원화 강세는 한국 주식과 부동산에 숨통을 틔워주는 변수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산이 각자의 타이밍에 전체 자산을 지탱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분산의 힘입니다. 예측이 맞아서가 아니라 틀려도 살아남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서민은 환율이 오를 때 달러를 사지만 부자는 환율이 오르기 전에 이미 달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민은 위기 속에서 손실을 피하려 애쓰지만 부자는 위기 속에서 확실한 기회를 확보합니다. 그 사고의 차이가 만든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환율이 1,700원까지 치솟은 그날, 김 씨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뒤늦게 1,500원에 산 달러는 아주 조금 올랐지만 비싼 환전 수수료와 타이밍 손실을 계산하면 사실상 본전치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폭주하는 물가입니다. 출근길 커피 한 잔이 7,000원, 평범한 김치찌개 점심값이 15,000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삶이 서서히 조여드는 공포를 느낍니다. 반면 부자 박 씨는 여유롭습니다. 1,200원대의 사둔 달러가 1,700원이 되며 40% 넘는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러를 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진짜 기회는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기다립니다. 환율 충격으로 기업이 무너지고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을 헐값에 던질 때
그는 그 박앤세일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오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공포 속에 나온 자산들을 조용히 사들입니다. 반토막 난 아파트, 바닥을 기는 우량주, 경매로 나온 빌딩까지. 이것이 바로 부자의 사이클입니다. 평화로울 때 준비하고 위기가 오면 자산을 지키며 폭락장이 오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사이클은 정반대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고 위기가 오면 공포에 휩싸이며 정작 기회가 왔을 때는 현금이 없어 손가락만 빨며 지나쳐 보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부자의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3가지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화 몰빵과 가치 보존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먼저 서민의 자산 구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서민의 자산은 90% 이상이 원화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 있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CMA 통장까지 이름만 다를 뿐 전부 한국 돈, 원화입니다. 이것은 평소엔 안전해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면 가장 위험한 구조가 됩니다. 현금은 여름날의 얼음과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녹아내립니다. 통장 속 200만 원은 숫자로만 그대로일 뿐 그 가치는 이미 140만 원 어치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자산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절대 원화에만 목숨 걸지 않습니다. 부자는 마치 놀이터의 시소와 같은 균형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원화 현금 30%와 달러 30%, 여기에 금 20%와 미국 국채 10%를 섞는 식으로 자산을 정교하게 나누어 담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쪼개놓는 것일까요? 바로 상호 보완 때문입니다. 시소의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이 올라가듯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반대편에 있는 달러 가치가 폭등하여 내 자산을 지켜줍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금과 채권이 올라가며 손실을 메워줍니다. 여기에는 부자들만 아는 중요한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나의 예측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앞으로 무엇이 오를까를 맞히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이 신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환율이 더 오를지 내릴지 전쟁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측이 맞았을 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예측이 빗나가도 절대 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듭니다. 내가 틀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분산 투자입니다. 서민은 자산을 오직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태풍 앞에 그대로 노출시키지만 부자는 서로 연결된 여러 개의 바구니를 통해 그 어떤 태풍이 와도 절대 가라앉지 않는 불침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바로 무작정 버티기와 과감한 교체의 차이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서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립니다.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며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매일 마시던 커피를 끊고 외식을 줄이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벌벌 떱니다. 삶의 크기 자체를 위축시키며 그저 이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절대 제자리에서 버티지 않습니다. 대신 교체합니다. 손실이 날 것이 뻔한 자산을 과감히 잘라내고 앞으로 가치가 폭등할 자산으로 갈아탑니다. 예를 들어 녹아내리는 원화 예금을 달러로 바꾸고 이자가 치솟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며 더 이상 성장이 멈춘 주식을 팔아 배당을 주는 방어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합니다. 단순한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자산의 색깔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서민에게 위기는 숨죽여 버텨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부자에게 위기는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재건축하는 리모델링의 타이밍입니다. 서민은 위기에 움츠러들지만 부자는 위기에 자산을 재배치합니다. 마지막 3번째 차이는 달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입니다. 서민에게 달러는 그저 주식이나 코인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투자 상품일 뿐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면 불안해하며 내다 팝니다. 오직 환차익이라는 눈앞에 단기적인 수익만을 좇습니다. 하지만 부자에게 달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에게 달러는 자산을 지키는 시스템 보험이자 훗날의 기회를 잡기 위한 기회 자금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원화 자산의 가치 하락을 달러 수익으로 완벽하게 방어하여 구매력을 보존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다시 안정되면 비싸진 달러를 팔아 헐값이 된 대한민국의 알짜 자산들을 쓸어 담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습니다. 따라서 부자에게 달러는 단순한 외환이 아닙니다. 위기라는 절벽과 기회라는 땅을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환율은 가격이 아닙니다. 환율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경고등이자 신호등입니다. 부자는 자산을 시소처럼 배치해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쪽이 받쳐주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위기 때는 버티는 게 아니라 자산의 색깔을 바꾸는 교체로 방향을 잡습니다. 달러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보험이자 다음 기회를 이어주는 다리로 다룹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위기 앞에서도 서민은 무너지고 부자는 더 큰 기회를 잡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2일 밤입니다. 여전히 두 사람이 같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창을 두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달러 사야 하나요?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표정에는 후회와 공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덮습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완료, 달러 비중 완료, 금 보유 완료, 현금 대기 완료. 그의 표정은 담담하다 못해 평온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당신은 어느 쪽에 서 계셨습니까? 아마도 위기가 닥치면 허둥지둥 움직이는 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부의 구조를 보게 되셨습니다. 공포에 떨며 무너지는 99%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위기 앞에서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부는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당장 무엇을 사라는 조언이 아니라 위기를 바라보는 사고의 위치를 바꾸는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당신의 미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나서야 불안해하고 가격이 움직인 뒤에야 뒤늦게 반응하며 왜 항상 타이밍이 어긋나는지 이유조차 모른 채 비슷한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을 사야 하는지는 몰라도 어디서부터 세상이 갈라지는지는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산의 차이가 아니라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이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같은 위기가 와도 예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다른 준비로 이어지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세상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지점에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신호를 읽고 위기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